최근에 약국에 오신 손님분께서 불쑥 제게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선생님, 제가 몇 달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괜시리 불안해져요. 특별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이따금씩 갑자기 그렇게 올라와요. 제가 심장에 이상이 생긴 걸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엔 어떻게 치료하면 되어요? 라고요. 어, 그게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하지만 일단 제게 물어오셨으니 저는 저대로 뭐가 문제인지 한번 상담해 보자고 자리에 앉아 보시라고 했어요. 만약 심장이 이상 증상이라고 느껴지면 병원으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걸 도와드릴 요량으로요. 손님분은 62세 여성분이세요. 제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신 것 같아요? 라고 물으니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처음엔 90세 되신 어머니가 부산에서 혼자 사시는 게 영 마음에 쓰여 불안해지신 것 같다고. 그리고는 조금 망설이시더니 얼마 전부터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처럼 인테리어 업자를 쫓아다니며 일이 있을 때만 가끔씩 일하면서 돈을 번다고. 그렇게 남편이 집에 조금씩 돈을 갖다 주니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남편에게 화도 나고, 제대로 된 직장 하나 못 구하는 남편이 무능하게 느껴져 같이 있을 땐 밉기까지 했대요. 또 마음 한켠엔 이렇게 계속 돈 걱정하며 살게 되면 어쩌나 하며 마음도 졸이게 되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조금 부끄러우신 듯 저의 눈치를 보시네요. 아마 자신의 집안 사정을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괜시리 부끄러워지셨나 봐요. 저는 그분의 상황과 남편분의 상황이 이해가 되면서 마음이 짠했네요. 요즘 코로나 후 계속되는 경제적 불황으로 많은 가정이 불안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이분도 그렇게 마음의 힘듦과 불안감으로 몸의 병까지 시작되었구나 하는 이해와 함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분의 마음의 병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이해가 가시지요? 그럼 이런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병으로 진행되는지 동양의학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동양의학에서 볼 때 오랫동안 마음을 졸이고 노심초사하게 되면 심장의 기가 응축되게 된다고 보아요. 이게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감정을 참고 억제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심장 주변으로 혈액이 정체되고 울체되어 심장 자체가 약간 뻣뻣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진행되면 이제는 심장이 뻣뻣해져 제대로 수축과 이완이 잘 안 되면서 괜시리 잔 물결이 일듯 심장이 벌렁거리게 느껴지고 가슴도 답답해지며 괜한 불안감도 밀려오게 되지요. 이게 고쳐지지 않고 더 진행되면 나중엔 잠도 제대로 못 자게 수면이 안 되고 자주 깨거나 쉽게 놀래기도 하고 체력도 혈액순환도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요. 물론 이 상태에선 신경 안정제나 심장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약들을 복용하게 되면 심장 두근거림은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에겐 먹을 때만 증상이 나아지는 임시방편이 아닌 진짜로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치료하는 방법으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이분의 경우엔 병의 원인이 되는 마음의 병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심장의 응축을 가장 잘 풀어줄 수 있는 건 한약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분은 마음의 경제적인 문제로 근심이 많으시니 여기에 비싼 한약으로 고쳐보자고 마음에 더 큰 짐을 지워드리고 싶진 않았네요. 그래서 그분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씀드렸어요. 저는 남편분이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드네요. 얼마나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 다니셨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60대 중반 남성이 다시 직장을 얻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거절을 듣고 또 얼마나 많이 자존심 상하셨을까요? 그런데도 남편분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조금씩 돈을 벌고 계신다니 저는 정말 남편분이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도 정말 열심히 사셔서 쉴 수도 있으실 텐데 은퇴 후에도 그렇게 인테리어 업자들 쫓아다니며 잔일을 하고 사신다는 건 그건 보통 남자들은 못할 일이에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시고 그저 술이나 마시면서 그렇게 낙담하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심지어 그 나이에는 뇌졸중도 많으셔서 집에서 요양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고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감사해 보게요. 우리 남편 아프지 않고 지금까지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특별한 문제 없이 지금까지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잘 기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그동안 내가 마음이 안 좋았다. 당신이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믿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너무 고맙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았다. 이렇게요. 이 말을 듣고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시네요. 자신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자꾸 불안한 마음에 남편이 싫어졌던 것 같다고 자신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지금 남편이 아파 누워있게 되면 그게 더 큰일인데 지금까지 자신이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남편분께 미안하고 고맙다 그러면 남편분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아마 펑펑 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두 분이 서로를 위해주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아껴 쓰고 아프지 않게 서로를 신경 써준다면 얼마나 서로 행복해질까요? 아마 남편분도 본인도 전혀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일도 잘하게 되실걸요? 저의 이 말에 많은 위로가 되셨는지 그분은 제 말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저대로 그렇게 일주일만 지내보시고 그래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불안해지시면 제게 다시 오셔보라고 그때 고쳐드리겠다고 했고요. 눈물을 글썽거리는 그분을 보니 벌써 치료가 시작되었구나. 이젠 쉽게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저는 그분을 보내드리고 그분이 그리고 그분의 가정이 이제부터는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흐뭇했네요. 그리고 이 상태로 마음이 회복된 후에는 몸의 병 또한 쉽게 나아질 수 있으니 병을 고치는 데도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기도 했고요. 오늘은 동양의학으로 병을 고치는 원리를 이야기하기보단 한약이 아니어도 병의 온이 되는 마음의 병을 알아보고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네요. 서로를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저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며 저는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